네, 반갑습니다. 1월 31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1월이 조금 안 좋게 끝났네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포인트가 이탈하면서 약간의 투매 양상 비슷하게도 나타났고요. 물론 투매는 아닙니다.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좀 거세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린 모습이지만 마구 집어던지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투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그냥 좀 많이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좀 잘 버텨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오늘 기아차가 또 5%나 올라갔죠. 아이고 배야. 네. 네, 기아차, 현대차, 뭐 자동차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좀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전차 군단 또는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거 뭐 그 외에도 코스피 종목군들은 그냥 좀 넉넉했던 것 같아요. 밀리더라도 뭐 1%대 하락이라서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개별주들에게만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일단 양봉입니다. 괜찮죠? 네, 괜찮은 모습이고요. 뭐 변동성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태로 버텨줬다라면 다음날 즉 내일은 상승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FOMC 결과를 내보내긴 할 텐데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위치를 지지선으로 잘 만들어냈다라면 반등 포인트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주인공이 뭐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뭐 바이오가 됐든 뭐가 됐든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터전은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미국장이 크게 뭐 하락을 한다라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또 변수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지선이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걱정하실 내용은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은 다음 주 만기를 염두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가둬놓을 것이냐, 즉 2500포인트 가둬놓을 것이다 생각된다면 현재로서는 내려가게 되면 반등 포인트가 다음 주에 나올 거고요. 올라가게 되면 다음 주에 반등 포인트가 아래쪽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2500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분봉 상황 보시면은 막판에 지지선 확보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됐죠.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반등을 좀 기대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계속 커져 있고요. 저점을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죠. 지금 지지라인 때가 이탈돼서 붕괴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800포인트 이탈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포지션으로 봤을 때도 지금 900포인트 근처 지점에서 800포인트 아래쪽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 자체도 상당히 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 넘는 변동성, 10% 정도 나오는 것 같죠? 네. 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변동성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변동폭도 굉장히 큰데다가 회복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옅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A 주식 안에 안 그래도 가뜩이나 국장 싫다고 미국장으로 가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상태 보시면은 A 들어서 난다 그러고 주식 투자 접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접지 마시고요. 코스피 쪽으로 잠깐만 넘어오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낙폭이 큰 종목군들은 또 반등이 좀 세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며칠 더 참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보긴 합니다. 아무튼 코스닥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요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보시면은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조금씩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시 반 정도 시점부터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금융투자도 좀 따라 붙었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지금 양시장에서 순매수 들어왔다는 것은 내일 정도 매수로 더 근접해 준다라면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들이 냄새는 잘 맡아요. 그래서 매수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시장의 어떤 저점 지지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수급 회복은 없었습니다. 금융투자가 조금 올라온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모양새는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대형주 쪽 특히 코스피 쪽으로의 움직임이 조금 더 양호한 편이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종목군들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떨어졌다라면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오는 거 확인은 좀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나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네, 하락 지점에서 지지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 또 장이 올라가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특징적인 거는 기아가 5%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팔아먹은 거는 네 많이 올랐죠. 우리가 팔아먹은 거 대비해서 한 3%가량 더 올라간 것 같아요. 3% 정도. 네, 근데 뭐 일단은 잘 가네요.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네. 근데 현대차 있잖아요. 현대차 잘 가고 있잖아요. 네. 얘는 왜 이렇게 안 올랐어? 네.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이 많이 나와서 매도를 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는 단기적 반등에서의 어떤 저항대, 그 다음에 뭐, 저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갔었던 부분들이 좀 컸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기아차 매도가 좀 적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기아차가 지금 현대차보다 시총이 더 커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시총이 더 커지게 되면, 네. 현대차보다 기아차의 실적은 나쁩니다. 네. 뭐,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10조 원이죠. 현대차는 15조고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같은 시총 내에서 본다면 현대차가 저평가금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기아차의 가격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매수가 몰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적 조정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더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총의 역전은 약간 오버한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세 계속 이어갔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이거 조금 걱정스러울 정도로 밀리고 있는데 부담감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AI 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리는 거 보면은 네, 약간 플랫폼 쪽에서는 좀 약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잘 가고 있죠. 신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LG에너솔루션 그냥 그렇죠. 포스코 그냥 그렇고요. SDI, LG화학 다 그냥 그런 모습이네요. 금융주 섹터 잘 올라서 56,000원까지 또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금융주 쪽에서는 지금 신한지주,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다 올랐어요. 우리금융지주도 신고가 나오면서 네, 아주 멋진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후퇴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그 금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보험주도 잘 올랐죠? 네, 그래서 이 금융 섹터들이 오늘 강세를 계속 이어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해상도 많이 올랐어요. 3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금리 인상은 끝났어라고 생각했지만, 야, 이거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죠. 지금 우리가 팔아먹은 가격 대비해서 그때가 37,000원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가격 대비해서는 아직도 밑에 있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또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3월달 배당이기 때문에 3월달에 배당 기준이 나오면은 그때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배당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할 필요겠죠. 현대해상도 이번에 배당금이 제법 나오죠. 2,400원인가? 그래서 거의 한 7, 8%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제법 네, 괜찮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좀 달려줄 필요가 있죠. 시장이 조금 눌린 거다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면 이렇게 배당주라든지 그런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이 대체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쪽 보면은 그냥 무섭다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냥 뭐 올라온 게 없어요. LS 머티리얼즈도 그냥 포함, 요게 제일 잘한 겁네요. 0.00% 이게 제일 잘한 거고요. 에코프로비엄이 21만 3,500원까지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거 더 안 좋아지겠죠. 에코프로는 지금 50만원 다시 위협하고 있고요. 뭐 HLB, 알테오젠 등등등 뭐 다 하락,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습니다. 리노공업, 반도체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요. 다 밀렸습니다. 다 밀렸고 뒤로 넘어가도 HLB 생명과학 혼자 살짝 올라간 모습, CJ CNM 조금 올라간 모습, 그 외에는 다 내렸죠. 그리고 그 뒤에도 동아기업 제외하고는 다 하락이고요. 뭐 그냥 다 하락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뭐 살아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차바이오텍 하나 올라간 모습 좀 있네요. 18,270원까지 올라갔고요. 뭐 나머지 다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야 뭐 이러냐 라고 생각할 정도죠. 제주반도체도 낙폭이 커지면서 지금 8.9%까지 밀렸네요. 네,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계좌가 약간 망가졌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살짝 보기에는 저도 뭐 마이너스가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마이너스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많이 나와봤자 뭐 많이 나오면 진짜 한 1%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인데 개별주 쪽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 폭의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등락현황 보시면은요, 코스닥 쪽에서는 1237개 종목이 하락, 334개 상승, 상한가 없어요. 거래소 쪽 상한가 3개 포함해서 356개 종목 상승, 528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1800개 정도 되는 거죠. 1800 가까이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하락이 상당히 우세한 모습이고요. 거래소 종목이 많이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는 것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다 보시면 됩니다. 상승률 볼게요. 제주은행 상한가 1001고서 이것도 배당주 아닌가요? 이것도 배당을 제법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당 종목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1고석의 배당금이 지금 현재 보시면 지난번에 안 줬는데 이번에 줄라나? 2,500원 주나요? 글쎄, 배당 주는 얘기 없었는데, 이게 원래부터는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주로 많이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배당을 주나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또 배당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45,000원 대비 갑자기 상한가 들어갔다? 글쎄. 이원 종목은 뭐지? 원래 거래량이 들어왔던 종목인데요. 갑자기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이슈가 있는가 보네요. 그죠? 네. 일단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코아스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작은 종목들이죠. 네. 은행 요거, 제주은행은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지만 다른 것들은 다 몇백억짜리 종목입니다. 상한가 가서 몇백억이에요. 특히 코아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가서 200억이니까 말 다 한 거죠. 네. 하이비전, 펜텍, 푸른저축은행 뭐 등등등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금융주 섹터도 많이 보이는 모습이 좀 있고요. 올라간 종목이 많지 않아요. 글로본이 지금 19개 종목 중에서 하위 기록하면서 9.3% 올라간 게 전부 답니다. 보통은 한 3, 40개씩 있었던 거 보면은 오늘은 상승한 종목이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는 거죠. 내려보면은요 1.74 그래도 요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74 정도면은 그래도 오늘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코세프 고배당 이쪽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위주로 자금이 이동했을 것이다 판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락률 살펴보게 되시면 NK맥스가 하한가, KIB 플러그 에너지라는 종목이 이제 하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그 다음에 뭐 우진엔텍, 어버브 반도체 포함해 가지고요. 뭐 상당히 많은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뭐, 우진엔텍도 지금 이게 신규 상장 이후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뭐, 그 좋은 게 없죠. 그 다음에, 뭐, CCS는, 네, 어제 하한가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하락. 이거는 약간 이제 하락을 멈추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봐야 돼요.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지금 10% 이상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까지 보시면 더 많죠. 무려 34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크게 보여줬고요. 떨어지는 모양새가 단기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낙폭 보시면은 4.17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겠네요. 오늘 계좌 네, 마이너스 2.5%까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쪽이나 개별주 변동성에 조금 자유로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코스피 쪽 갖고 계시는 분들,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개별주 갖고 계신 분들이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서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3%, 또는 그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좌는 일단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보다 잘하셨으면, 그거보다 괜찮으면 잘하신 거다 보시면 수 있겠죠. 네. 자,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기관 쪽은 현대차의 순매수 들어왔네요.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LG, 신한지주 등등등에서 대체적으로 좀 단단하다 싶은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 순매도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금융투자 보시면은 네 특이한 종목을 사고 판 건 없습니다. 그죠? 매수가 들어가면 현대차, 삼성전자 등등등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매도는 투신 쪽, 네, 그 다음에 연기금,
네. 그 다음에 사모펀드 등등등으로 해서, 네, 매도가 집중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집어 던지는 모양새들이 아주 꼴보기 싫죠. 네. 근데 금융투자가 일단 매수로 들어왔다는 것은, 야, 바닥인 것 같은데 뭐야?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얘는 항상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기관 쪽의 움직임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판단 들어요. 근데 외국인 쪽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따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죠? 네, 하이닉스는 따로 건드리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뭐, 오늘 하이닉스 밀렸기 때문에 약간 매도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지금 그 외국계 쪽 움직임만 봐서는 그렇게까지 매도는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이닉스는 따로 제가, 여기 있네요. 매도 조금 나와 있네요. 네, 매도 조금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뭐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살펴보면 기아차, 여기는 외국인은 기아차를 사고요. 현대차를 팔았군요. 매도 물량 많지 않지만 기아차를 많이 사들인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매도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 조금 네 발표 나오면서 이상하게 바뀐 것 같긴 한데 뭐 그게 나쁠 것 같지 않던데 그죠?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SDI 이런 쪽 진행되어 있습니다. 종목 숫자 매도의 숫자가 조금 더 많은 편이지만 몰려 있는 것은 위쪽 삼성전자, 삼성 엔지니어링, 포스코 그다음에 이런 쪽 들려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된 것은 삼성전자겠죠. 그다음에 기아차 순매수, 자동차 쪽으로 약간 수급이 옮겨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전차는 어차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쪽도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돌아서는 위치 나오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제 살 게 없으니까 몰려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아차가 현대차의 시총을 추월한 것은 약간 오버했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오버했다. 그래서 이제는 기아차가 조정을 받는다거나 또는 현대차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 보셔야 되겠죠. 자 전반적으로 일단은 흐름은 코스피 쪽에 유리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트를 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정만 잘 넘어가면 돼요. 어차피 주가는 다시 상승하니까요. 조정만 잘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버틴 것에 대한 보답은 충분히 받으시게 될 겁니다. 다 잊으시고 오늘은 오후에 푹 쉬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화이팅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우울하실지도 모르지만 이럴 때는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그죠? 아시죠? 네.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가 올라갈 때도 더 많이 뜯어내자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내일 아침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